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독점 소송이 잇따라 시작된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오늘은 반독점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게 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 주요 빅테크들이 4월 기업의 명운이 갈린 소송에 얽히게 되면서 지금 골치가 아파졌다라는 건데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취임 초기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반독점, AI의 저작권 분쟁이라든가 글로벌 규제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당 대상 완화 가능성들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들이 좀 됐었고요. 이 부분이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뭐 법무부라든가 FTC 수장들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빅테크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정책으로서 좀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4대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이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좀 다소 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 미국 법무부가 메타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좀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또 증거서를 좀 제출하면서 소송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당분간은 독점 규제의 어떤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어떤 뉴스,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이 FTC 수장이 얘기할 때 대통령이 철회하라면 철회하겠다 이런 코멘트들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이거 그냥 철회해라. 그러면 철회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은 일단 기조가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논제 같아요. 이제 반독점 규제가 시장의 뭐 경쟁력의 악화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진입 규제가 좀 낮아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은 AI 시장에 관련된 규제와 좀 맞물리면서 좀 다르게 좀 이어지는 행보인지 아니면 동조돼서 동일한 어떤 규제 요건들을 좀 대폭 완화할 것인지 이 여부가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아직 흐름상을 봤을 때 일단 기존의 뭐 반독점법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다소 좀 유지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AI 시장에 관련된 규제 부분들은 완화될 수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시일을 좀 두고 좀 재차 확인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메타와 FTC 간의 어떤 소송 그 쟁점을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메타가 소송에 관련된 어떤 주요 쟁점은 특히 뭐 2020년대에서 이제 반독점법에 관련된 소송이 좀 있었고요. 여기서 연방법원에서 한 차례 좀 기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추가 증거 서류가 좀 제출이 됐고 소송에 좀 연장선상에서 좀 있었는데 관건은 좀 메타가 2012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좀 인수를 했었고 2014년도에 왓츠앱을 좀 인수하면서 여기에 더해서는 뭐 SNS 시장에 관련된 이 반독점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잠식했다는 부분들 이게 좀 논쟁이 좀 돼서 미국의 법무부 그리고 FTC의 어떤 규제 관련된 어떤 반독점 소송이 재차 좀 부각됐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었고 메타가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이 SNS에 관련된 시장 범위가 다소 이 편협적으로 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뭐 틱톡이라든가 스냅챗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게 된다면 시장을 과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양상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된 결과는 추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소송의 좀 주요 쟁점은 SNS 시장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를 좀 정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타에서는 어찌됐든 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왓츠앱 인수 부분은 FTC의 어떤 승인을 받고 이루어진 사후의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좀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소송의 좀 주요 쟁점이 좀 되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슈는 FTC가 이제 띄우고 있지만 만약에 보통 이제 주가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타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FTC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겼다, 메타가 졌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페이스북
가격이 네.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이렇게 싸워서 실적이 막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세 개로 나눴으니까 세 개 다를 나눠줄게 뭐 이런 걸로 바뀌던지 뭔가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악재인 건지 호재인 건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판결이 일어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뭐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 네 한번 네, 일단 뭐 메타가 연방법원에서 뭐 최종적으로 좀 패소를 좀 하게 된다면 중요한 건 좀 과징금 부과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가장 뭐 시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좀 시장의 전망치가 인스타그램과 이제 왓츠앱에 대해서 강제 매각 방식이 아니라 강제 분할 명령 가능성들이 높아진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메타 자체의 어떤 기업 가치가 단기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죠. 이게 분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메타 전체에 대한 이 총 가격에 대한 가치 훼손을 좀 봐야 되는지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뭐 메타의 강제 분할 명령들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은 광고 플랫폼과 좀 연계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들이 다시금 좀 쪼개진 역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현재 좀 기여되고 있는 전체 총량 개념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기업 가치들은 다르게 좀 평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의 기준처럼 연결법인으로서에 대한 이 모회사 가치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은 좀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을 논의를 했을 때 뭐 단기적인 메타의 외형 가치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걸 좀 노이즈로 인식을 좀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NS 플랫폼의 경우에는 일단 뭐 사용자에 관련된 서비스 유저를 수익원으로 좀 인식하지 않는 기준들 이 부분은 즉 뭐 파트너사들에 대한 광고 수익을 주 매출원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게 메타의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으로 좀 나눠서 분리가 좀 된다면 수익 지표의 어떤 악화 내지는 훼손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구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글도 이제 독점과 관련해서 3개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구글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미국 국무부가 여러 연방주에 대해서 지금 이 반독점 소송을 좀 제기를 했어요. 네. 해당돼서는 작년 기준에서 뭐 8월 달에 좀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일단 구글이 검색 그리고 검색 광고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좀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3가지의 이제 시정명령을 좀 부과를 했는데 첫 번째가 좀 매각 요구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롬에 대한 매각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관련된 불리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본 검색 엔진의 계약을 철회할 것. 이게 어떤 하도였냐면 첫 번째는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드로이드 전체 저 브라우저에 대한 이 어떤 이 프로세서를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 검색어 기준에서 구글의 이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값으로 해서 사실 뭐 사용하는 유저가 쉽게 이 검색 엔진을 좀 변경하지 못하게 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변경 절차를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운영체제의 분리 부분들은 지금 검색 엔진 서비스 부분과 연동돼서 거의 뭐 한 글로벌 뭐 점유율 가지면 한 75%, 미국에서 한 61% 정도에 대한 이 과점 체제에 관련돼서 안드로이드도 이제 이 부분을 독점을 좀 운영했다.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이라고 해서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이제 일부 계약을 좀 체결해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좀 가능한 검색 엔진을 구글로 좀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결정이 좀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시정 요구가 이번 달에 좀 심리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8월에 최종 결정을 좀 앞두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을 독점해서 쓰고 있는 것 때문에 네. 결국 지금 이런 소송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챗GPT 나오고 퍼플렉시티 나오면서 네네. 검색 시장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20년부터 10년간 열심히 소송을 걸었는데 검색 엔진이 전부 다 퍼플렉시티나 AI로 바뀌어버리면 네. 이제 그때 되면 독점도 아닌데 그러게요. 네, 독점도 아닌데 이걸 뭘 이제 와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 이렇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구글이나 이런 데가 크롬이 됐던 뭐가 됐든 네. 이런 검색 엔진 자체가 AI로 바뀌어갔을 때 실제 구글이 어떠한 임팩트를 더 받을까? 왜냐면 검색으로 광고를 했던 건데 네. 실제로 GPT나 이런 오픈 AI 구글이 될 수도 있지만 제미나이가 그걸 이제 해석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경쟁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가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가 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향후에는 그러면 이 구글은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검색 엔진 쪽에서는. 검색 엔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일단 뭐 브라우저 부분에서는 크롬이 검색 엔진에 관련된 시장을 설정값 부분에서 뭐 기본적인 그렇죠. 설정값을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점으로 좀 규정한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 애플이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에 이 검색 엔진을 기본값을 좀 설정하는 그거를 계약을 통해서 좀 독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AI도 마찬가지로 애플과 삼성전자를 통해서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기본적으로 좀 탑재될 수 있는 AI 서비스를 현실화한다는 관점, 이 부분에 관련된 우려가 일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이전에 그 이후에 이 검색 엔진 시장에 관련된 신규 진입자들이 사실상 이 진입의 어떤 장벽들이 굉장히 높아진 점들을 감안했을 때 AI 역시 뭐 챗 GPT-4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보편화는 좀 잘 되어 있지만 일단 밀접성 관점에서는 구글이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설정값의 독점 체제를 좀 유지했던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을 우려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오픈 AI도 한때 좀 의기투합해서 뭐 샘 올트만하고 일론 머스크 또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오픈 AI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네. 영리 구조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둠어 입장이었고 네. 샘 올트만은 또 부모 입장이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2015년도에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동으로 오픈 AI를 이제 설립을 했죠. 이제 이후에 사건이 좀 발단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거한데 일단 2019년도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오픈 AI가 비영리 사업에서 영리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10억 달러 이제 투자를 좀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익화 부분에 대한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 반발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배신 행위를 좀 간주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했는데 여기 더해서는 뭐 작년 2월이죠. 샘 올트먼과 오픈 AI를 좀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세 가지만 좀 세 가지 어떤 안건이었는데 첫 번째는 오픈 AI의 정체성이 훼손된 점, 그리고 두 번째가 AI 기술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지배권 여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에 관련돼서 신뢰성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 계약 위반을 샘 올트먼이 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샘 올트먼이 좀 반소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오픈 AI에 관련된 어떤 지배권 내지는 뭐 결합 이슈를 시도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현재 반소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법원에서 공방들이 좀 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투자를 좀 단행된 상태에서 이 지배권의 상실을 과연 초기 공동 설립자 간의 어떤 계약 위반 행위로 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련된 영향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예측은 좀 안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좀 쟁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2기 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이제 나머지 테크 기업들이 줄대기를 했잖아요. 네. 로비도 많이 하고 정치 자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베니핏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권 일기 때의 흐름을 약간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당시에는 뭐 실리콘밸리와는 뭐 친화적인 성향은 아니었지만 뭐 기업 성장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성향을 좀 보였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집권 2기 때 FTC 수장이라든가 미국 법무부 수장의 최근의 규제 강화 움직임들이 약간 일기 때와는 약간 온도차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실 반발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 SNS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검색 엔진을 포함해서 컨텐츠를 굉장히 좀 편향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부의 좀 정치적 편향 이슈 관점에서 좀 영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규제 유지에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작용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일기 때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규제 부분들이 아직 뭐 확정돼서
강제 매각이라든가 뭐 분리분할 결정을 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들에 따른 어떤 소송 결과는 좀 다소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뭐 정치적 기조를 좀 논의를 또 하더라도 일단 뭐 반독점법 규제 부분에서는 일관된 정책 부분들, 그래서 규제 여건들 관점에서는 시장을 뭐 강제 매각이라는 어떤 뭐 초강수보다는 다소 이제 다른 부분에 관련된 시정 조치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움직임들, 이것도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AI 관련해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머스크를 뽑아서 이제 도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기본적으로 AI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상하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테크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서포트를 해서 그 마피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 페이팔 마피아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 뭔가 이제 뒤집어 줄 것 같은 정책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마지막에 그냥 다 철회해라. 네. 뭐 이런 명령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 우선 뭐 반독재 규제 이 부분은 뭐 검색 엔진, 광고, 그다음에 SNS 관련된 플랫폼 이런 시장 부분에서 AI 분야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우려감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좀 규제 완화 부분들, 특히나 뭐 취임 초기부터 그리고 취임 이후에 AI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세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는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AI의 인프라 투자를 좀 약속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AI 패권을 미국이 좀 주도해서 좀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강경한 입장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는 AI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가 기술 규제들은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논의해서 뭐 검색 시장이라든가 플랫폼 시장까지 좀 위축시키는 부분들, 우리가 크게 좀 동조해서 보면 이 부분도 AI와 좀 결합된 서비스화를 좀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반독점법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어떤 친화적인 어떤 이 기업에 관련된 스탠스 기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봤을 때는 저는 일부 완화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하락하면은 빅테크를 다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최악의 상황들보다는 강제 매각 관점에서 이게 뭐 구글을 사실 뭐 검색 엔진 부분들, 특히나 뭐 크롬이라는 핵심 브라우저를 강제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너무나 과도한 좀 조치가 좀 되지 않을까. 미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71% 넘는다는 건 굉장히 큰 점유율을 미국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깨고 약화시킬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뭐 분리 뭐 강제 분리 결정 같은 그런 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로 미국의 그 AI 쪽 하면 빅테크들 이게 또 수출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관세 정책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빅테크도 타격은 불가피할 텐데 괜찮을까요? 관세 관련된 부분이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사실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만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상호관세 관련 일부 부분들은 집권 일기 때도 초기에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가 됐고, 이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좀 작용했는데, 종국적으로는 이 관세에 관련된 협상을 통해서 대다수가 뭐 면세를 좀 받거나 관세율을 좀 낮췄다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이번 기조도 유사한 흐름들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좀 반하는 부분들, 특히나 중국에 대한 뭐 고부가관세 부분이 애플의 뭐 아이폰 가격을 크게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일부 제품에 관련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일단 상호관세 유예 90일 기간 안에 동안은 뭐 개별적인 어떤 국가들과에 대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뭐 면세되거나 인하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미국의 영향도도 다시금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이런 반독점만 얘기했었는데 네. 이제 잠깐 다르게 네네. 다른 분야에서 이제 팔란티어나 지금 이런 거 같이 우리나라 이제 개미 투자자들, 서학 개미 분들이 거의 31억 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건데, 실제로 팔란티어 또는 지금 나왔던 이제 메타 이런 것들이 전부 AI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규제도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뭐 이렇게 AI 관련해서 팔란티어에 이렇게
딱 투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또는 이런 반독점법이 통과됐을 때 AI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규제들이 나와서 AI 관련 규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AI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들은 관세 부과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상방 압력을 좀 받는 점 여기에 대해서 뭐 경기 침체 관련된 시그널들이 전반적인 조정에 좀 빌미가 됐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I와 견조한 수조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기조가 좀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전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장의 방향성들이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거나 전반적인 완충작용을 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좀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AI에 다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시장의 어떤 확장 관점에서 지금 일시적인 어떤 뭐 피크라든가 성장성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어떤 여건들보다는 AI 시장을 뭐 이 반독점법처럼 뭐 크게 좀 규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라면 저는 추가적인 AI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기대 요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의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매수의 기회로 저는 뭐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